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아침 8시 3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많이 달렸던 친구가 쉬고 한동안 적게 달렸던 친구가 다시 달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는 좀 이제 한동안 쉬었던 힘을 보충했던 IT 빅테크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을 강하게 끌고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동안 많이 올랐던 뭐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한 0.5% 정도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그 내용이 좀 계속 혼조하긴 합니다. 뭐 나스닥이 1% 오르고 S&P가 0.6%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는 좀 다소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IT 빅테크로의 쏠림이 다시 또 심하다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어떤 좀이 분위기는 좀 계속해서 좀 혼조한 느낌은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서로 잘 쉬어가면서 서로 페이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많이 달렸던 친구는 쉬고 쉬었던 친구는 다시 달리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체력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게 섞였지만 아무튼 명확하게 IT 빅테크가 시장을 또 끌고 올라갔다 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도 한 몫을 했죠, 그죠? 네, 이런 모습들. 어제 갑자기 이제 IT 빅테크가 다시 살아난 거에는 또 명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았죠.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이야기니까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이야기고, 고용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라는 거는 이 긴축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거는 IT 빅테크에 큰 도움이 되는 뉴스죠. 그래서 IT 빅테크가 좋았다. 나스닥이 그래서 다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런 거를 핑계로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솔직히 뭐 저 정도 숫자가 엄청나게 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시장은 그 나스닥이 좀 많이 오래간만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핑계로 된 것뿐이죠. 사실상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발표가 됐다라고 해서 그 25bp 인상 확률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와 금리는 조금 크게 반응을 해가지고 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런 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내용 살펴봤고, 어젯밤에는 이제 국채 입찰이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단기물 국채들이요. 뭐 보시다시피 5.09, 5.1 정도의 금리를 네, 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RRP 금리가 5%니까 뭐 매력도가 좀 덜 하긴 하죠. 그죠? 확실히 RRP에서 이 재무부 채권에 투자되는 돈은 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구축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안 해주고 있다. 다만 잠재적인 악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이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재무부는 채권 발행을 할 스케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액수도 상당하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 12일, 13일에 이 채권 발행을 또 하는데요. 채권 발행이 아니라 채권 입찰이 있죠. 채권 입찰이 12일, 13일에 이렇게 있는데요. 액수가 또 다시 보시면 상당합니다. 이렇게 두 개 해서 대략적으로 한 1,100억 달러,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더해서 한 또 900억 달러 그 정도쯤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합치면은 한 결과적으로 2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다음 주에는 2천억 달러, 그냥 2천억 달러 정도 채권 발행을 하는데, 2천억 달러면은 연준의 QT 두 달치에 해당하겠죠. QT는 대차대조표 축소는 한 달에 950억 달러씩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2천억 달러면 대략적으로 두 달치 QT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대충 한 2천억 달러 했고요. 다음 주에도 한 2천억 달러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기는 상당히 큰 정도의 유동성 흡수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보시면은 이 금리 수준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도 않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RRP에서 얘네로 빠져나오는 것도 좀 분명히 좀 제한이 되긴 할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 구축이 제법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이 와중에 이제 다음 주에 주식시장, 다음 주에 미국 주식시장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고 FOMC 회의를 맡으니, 예, 그 FOMC를 예정에 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시장을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국채 입찰 일정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뭐 3년물과 그 12년물도 그리고 30년물 30년물 국채 이런 거를 쭉 또 발행을 하는데요. 12일, 13일에 그 국채 입찰을 진행하는데 이것도 액수가 한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부 다 누적을 시키면요. 800억 달러는 한 1개월치에 또 해당하죠. 그죠? 큐티 1개월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다음 주에는 3천억 달러의 이 채권 발행이 예정 중이다. RRP가 흡수할 수 있는 거는 단기 채권 위주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RRP가 투자할 수 있는 건 단기물 채권 위주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RRP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약간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봐도 얘네는 비교적 장기물 채권이기 때문에 RRP에서 빠져나오진 못하겠죠, 돈들이요. 얘네들은 일단 시중에서 전부 다 빠져나온 돈들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장기물 국채니까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확실히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들 뭐 얼추 다 살펴봤고, 유럽 증시도 보시면은 뭐 조금 상승 마감을 했죠, 그죠? 전반적으로 하여튼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아직까지 강세장이고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뭐 나스닥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을 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 어젯밤에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이 올라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과적으로 이 나스닥의 지금 어떤 저항이라고 지금 보이는 거는 한 14,580 이런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이런 자리까지 한 번은 더 올라오겠지 싶어갖고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반등을 좀 했고, 그래서 뭐 그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 뭐 기간 조정 뭐 하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분봉을 좀 잠깐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이게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특정한 좁은 영역에서, 좁은 영역, 대략적으로 이 정도 좁은 영역에서 이 다중고점형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은 좀 보이긴 합니다.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뭐 이런 식으로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분위기 봐서 여기 어딘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일봉상 중요한 저항은 한 14,580 뭐 이 정도 되는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인데요. 이쪽 부근에 올라오면은 아래쪽으로 뭐 베팅해 볼 생각을 조금은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떻게 올라오느냐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거를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분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이런 자리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저의 뭐 대략적인 그냥 뭐 기술적인 뭐 그런 생각입니다. 뭐 물론 그 여기에는 아직 다음 주에 FOMC라든가 어떤 시중의 유동성을 구축하고 있는 재무부의 대량 채권 발행이라든가 아직 이런 이슈는 아직 베팅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런 자리들, 그죠? 뭐 14,580이라는 뭐 이런 자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리에 변동성을 확 어떤 이슈를 갖고 변동성을 변동성을 확 확대시키면서 급등을 하면은 이 자리 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 정도를 일단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은 일단 제가 원하는 그런 가격대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또 그리고 이벤트까지도 좀 그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젯밤은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구경하고 있다, 상승장은 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는 더욱더 건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죠? S&P는 뭐 보시다시피 기간 조정을 끝내고 전일 나왔던 음봉을 완전히 극복을 하면서 장악을 하면서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언제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냥 상승도 아니고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 앞으로는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고 급등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상시에 급등하던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보시다시피 살짝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조정이에요. 진짜 가벼운 조정이에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종가가요.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깬 적이 없어요. 지난 3거래일 동안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를 그 상단 위에서 잘 놀면서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또 급등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동안 뭐 나스닥이나 S&P는 이제 대형주들이 IT 빅테크가 좀 쉬면서 좀 지금 상승세가 많이 둔화가 됐는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냥 상승장이 아니에요. 다소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음 먹고 올라가자라고 하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 그래요. 대형주들도 그렇고 중소형주들도 그렇고 미국 증시는 다 같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유럽 증시도 뭐 잘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 특정 자리에서 지금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모습이라고 봐주기에는 어젯밤에도 상승마감을 하면서 또 다시 어떤 지지력을 확보를 했거든요. 또 다시 얘도 이제 올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역사적 고점을 지난번에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 부근에 또 한번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결국 못 넘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종목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죠? 한동안 오랫동안 여기 저항을 누적시켰다. 뭐 나스닥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요. 이건 구글이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어젯밤에 일제히 다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머리 위쪽에 굉장히 좀 무거운 저항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좀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뭐 중요한 일들이 좀 있는데 다음 주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저항을 결과적으로 다시 못 넘어가고 다시 저항을 확인하고 꺾이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는 일단 뭐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도전을 하려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석적인 대응은 눌림시 매수다라는 거죠. 그죠? 위쪽으로 주식 베팅하고 지수 상방 베팅하고 이게 정석이긴 하나 지난번에 저항이 누적됐던 것들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넘지 어려울 것이 이 자리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일단 상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요. 그죠? 그게 투자 아이디어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근데 넘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초대형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뭐 20 몇 프로 폭등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를 확 썼는데 계속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젯밤에 보여드렸다시피 뭐 CNN, 뭐 Fear and Greed 인덱스 이런 걸 보면은 어느덧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죠. 심각한 뭐 탐욕 뭐 이런 수준까지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하여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넘을 수 있을까? 못 넘으면 결과적으로 방향 전환이죠. 그죠?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요까지를 일단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못 넘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무튼 뭐 아직까진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베팅의 타이밍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당장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정도가 뭐 중요한 이벤트가 모여 있으니까 기회가 온다면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시장이 급등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기다려 보자고요. 어차피 뭐 몇 달, 뭐 몇 년을 기다렸는데 뭐 며칠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계속 기다려 보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쭉 봤죠. 금리와 달러는 어젯밤에 떨어졌다고요. 그죠? 그 고용지표 때문에. 그래서 달러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 이거 하락 추세로 또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조정이라기는 좀 너무 오랫동안 저항을 확인했고 약합니다. 그래서 달러는 다시 일단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어젯밤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을 다시 붕괴시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단기적으로 더 하락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위쪽으로도 저항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달러는 일단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나 크게 보면 계속해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금리는 떨어졌어요. 고용지표 핑계로 해서 뭐 긴축 우려가 뭐 좀 덜어진다 이러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전고점을 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여기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 너무 좀 세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조정이라긴 너무 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여전히 박스권이죠. 큰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쌍고점 가능성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요즘 굉장히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들 뭐 방향성을 잃고 있어요. 예. 한동안 뭐 많이 빠졌던 구리 가격 이런 거는 다시 또 조금씩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을 해봐야 일단 아직까지 하락 추세인 거고, 요즘에 중국 증시 분위기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중 반등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얼추 내용도 좀 다 살펴봤고요. 그 변동성 지수들도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변동성 지수들도 특별한 일 없으면 떨어질 겁니다. 이 만기주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모습이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만기주는 뭡니까? 옵션 만기주. 옵션들이 결과적으로 0에 빠르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게 만기주기 때문에 빅스도 좀 급격하게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많이 안정되고 있죠, 그죠? 특히 S&P 보시면 많이 건전해요. 그런 모습을 이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이 하락하는 속도가 얘도 좀 지나치게 좀 빠르다라는 좀 그런 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면 건전하게 잘 빠지는 거고,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에 순환매를 거치면서 좀 쉬었던 친구들이 올라오고, 달렸던 친구들이 쉬어가면서 멋지게 바톤 터치하면서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건전합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중국 물가지표 발표가 되네요.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죠? 지난번에 물가지표가 이게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또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막연하게 또 불러 일으켰죠. 오늘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런 거 오늘 나올 이슈이고요. 한국 증시는 아마 또 오늘 또 상승 시도하겠죠, 그죠? 뭐 보시다시피 뭐 미국 증시가 어쨌건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가 어째서 뭐 한국이 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증시 자체도 지금 일단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어제 이미 어떤 하방 경직성, 어떤 지지선 자리들을 어떤 그런 지지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상승 시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뭐 일단 뭐 조금 뭐 상승하려고 할 거고, 하이닉스도 좀 상승하려고 할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들 지난주에 어떤 무거운 저항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이런 저항들을 넘을 수 있을까? 요건 좀 굉장히 의문이긴 하죠, 그죠?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치면은 이 코스닥이나 2차 전지 친구들은 또 좀 소외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계속해서 순환매 돌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이 2차 전지 친구들이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좀 메꿨잖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많이 올랐잖아요. 2차 전지들이 그러니까 또 조금 좀 쉴 때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 친구들도 지금 좀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 다중고점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도 또 올라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요. 에코프로 친구들 보면요. 삼중고점형 혹은 다중고점형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더 올라올 구석이 있으니까 좀 더 올라오려고 할 수 있고,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한국 증시도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는 가운데 순환매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는 여기 있는 어떤 직전 고점 이런 자리를 좀 테스트할 예정인데, 잘 보면 되겠죠, 그죠? 중요한 저항까지 올라왔으니까 오늘 저항 테스트 할 거고, 이 자리 못 넘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중요한 가격대까지 왔으니까 한번 뭐 아래쪽으로 베팅해 보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일단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겠죠, 그죠? 뭐 당장 뭐 아침부터 들이대는 것보다도 조금 좀
조금 좀 보시다가 오늘 뭐 하락할 건가 보다 뭐 싶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락 베팅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당장 뭐 아침부터 막 땡 하자마자 야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거의 왔으니까 하락 베팅한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조금 좀 지켜보시다가,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일단 순환매 돌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는 선물 지수가 원하는 그런 저항 부근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항을 의식하고 빠질지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일단 조금 좀 지켜보다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 간에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고 오늘은 저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이네요.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격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뭐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에는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풋옵션들은 또 다시 전저점 이런 자리를 또 테스트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풋옵션이 중냐 사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고, 얘가 그 코스피 선물이 싼 고점을 테스트하는 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뭐 1300원짜리 지지력 뭐 테스트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고요.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계속해서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